안녕하십니까. 4hours입니다. 오늘 하루 주식 투자 또 선물 투자 잘 하셨습니까? 지금 시각 6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. 오늘 좀 늦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살펴볼게요. 코스피 시장 오늘 조금 빠졌네요. 코스닥 시장은 좀 낙폭이 컸고요. 기사를 보니까 코스피 개인 매도세 거세지며 하락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개인이 팔아서 하락하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 경우가 생겼는데요. 통상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하는데 시장이 오르려는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이 팔아서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인기 종목들 몇 개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급 보겠습니다. 오늘 개인 외국인은 팔았다가 보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랬고요. 뉴스 기사처럼 개인이 좀 팔았습니다. 그리고 연기금이 정말 많이 샀습니다. 일별로 보면 연기금이 정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. 외국인도 좀 매수고 기관도 매수고 연기금이 다 매수한 거죠. 사실은 개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5거래일째 팔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개인들은 좀 단기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시장은 항상 이 두 주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야겠죠. 특히 외국인이죠. 선물 볼게요. 오늘 개인 외국인 좀 샀고요. 외국인은 여전히 8,800계약 묶어두고 있습니다. 시장을 아직 내리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통상은 선물을 좀 많이 매도 누적 시켜놔야 시장이 빠지는데 아직 매도 누적을 하고 있지 않는 거 보면 시장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개인이 풋옵션을 좀 샀고 외국인은 없네요. 기관이 콜옵션을 조금 샀습니다. 풋매도를 좀 쳤고요.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반등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종합주가 보겠습니다. 종합주가는 큰 특이사항이 없어요. 오늘 5일선을 붕괴시키긴 했는데 그렇다고 크게 붕괴하진 않았습니다. 장중 좀 내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. 근데 밑꼬리를 좀 달면서 어느 정도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고요. 분차트를 보면 제가 이 두 라인을 권했는데요. 이 두 라인은 이제 상방 갭이 나왔던 자리입니다. 갭 자리를 오늘 정확히 지지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갭을 이탈하지 않는 거 보면 꽤 오랜 시간이죠. 하루, 이틀, 3일, 4일, 5일째 갭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서 지지력이 좀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시장이 내리기보다는 좀 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좀 됩니다. 그리고 선물 차트 볼게요. 선물도 똑같죠. 특별히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여전히 갭 뜬 상태에서 위치하고 있고요. 30분 봉을 보면 오늘 좀 왔다 갔다 힘들었는데요. 오늘 내리지 않고 위로 가길래 좀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더니 갑자기 또 실패하면서 또 아래로 또 신호가 좀 나올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변동성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갇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 계속 메시지가 와가지고 좀 시끄러운데요. 아무튼 어느 방향으로 시세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갭이 지켜졌기 때문에 상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선물은 이렇게 봤고요. 다음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를 계속 유심히 보다 보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모든 이평선이 모인 이 자리를 뚫고 시세가 상방으로 났습니다. 시세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
시장도 삼성전자도 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이제 G20 회의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좀 풀려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에 좀 악재가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30분 봉 보면 중심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이탈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올라서면서 여전히 상승 중에 있고요. 주봉을 봐도 주봉도 중심을 이기고 있죠. 그래서 시세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. 월봉을 보면 월봉의 중심을 계속 지지하면서 이번 달 윗꼬리를 아직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양봉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쪽까지 공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. 몇 달 내로 나오겠죠. 나온다면.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. 자, 이제 오늘 인기 있었던 종목 몇 개 볼게요. 삼성전자 봤고요. HLB 보겠습니다. HLB. 뭐 하는 회사일까요? 중간에 뭐가 납작하게 돼 있는데 뭐 거래 정지가 됐었나 보네요. 이거 월봉이구나. 자, 일봉 보겠습니다. 굉장히 시세를 줄 땐 많이 주는 종목이네요. 이렇게 시세를 이기고 있는 구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될 때죠. 바이앤홀드가 최선이고요. 이런 200일선들은 지지력만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매매해 볼 자리고 이런 자리 이탈할 때는 이제 매매할 자리가 없죠.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고 지금 어떻습니까? 200일선, 40일선 아래에 있죠. 그런데 유심히 보면 바닥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41선을 좀 이길랑 말랑 하는데요. 41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정도 라인이 돌파될 때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매수를 오늘 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이 돌파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약간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입니다. 네, 그렇고요. 다음은 국동하고 카카오 볼게요. 국동. 역시 상한가가 있으니까 인기가 좋군요. 오늘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200일선 우하향할 때는 매매하면 웬만하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죠. 이런 구간에. 계속 내리는 흐름이죠. 올라도 맞고 떨어집니다. 그런데 이제 200일선에는 닿았고 40일선은 강하게 뚫었습니다. 이쪽을 브레이크아웃 했죠. 완전히. 한 며칠간 계속 이 2000원 위에 있으면 이동평균선도 이제 서서히 꺾여서 올라가겠죠. 앞으로의 국면 매수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주봉을 봐도 강하게 중심선을 돌파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저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월봉도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쐐기형 형태네요. 이렇게. 쐐기형은 쐐기형 위로 이탈할 때가 매수 시점이죠. 그래서 한 이 정도가 매수 시점 될 것 같은데요. 한 2,500원 라인 정도. 그때까지 올라선다면 이 라인이 완전히 200일선까지 돌파하고 난다면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고요. 과거의 행적을 보아하니 꾸준한 우하형이었는데요.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정도씩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향후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좀 약간 저점 매수에 주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라면 좀 더 확인하다가 2,500원 선 돌파할 때 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매매하는 차트는 아니고요.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카카오는 제가 일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. 저는 한 10만원대 여기 아니구나. 10만원대 정도 갖고 있어요.
그냥 뭐 잃든 벌든 계속 들고 있습니다. 이때도 안 팔았고요. 이때도 안 팔았고 지금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건 뭐 기술적 분석보다는 저는 카카오가 오프라인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플랫폼 회사로서 장기적으로 네이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사업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. 기술적으로 보면 어떨까요? 200일선은 이미 이때 돌파했죠. 이때가 강력한 매수 시점이었습니다. 이때 들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죠. 뭐 40일선을 기준으로 하면 아니면 6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도 될 것 같으네요. 40일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60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60일 녹색 라인 잘 안 보이실 텐데요. 이 라인을 붕괴하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고점이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팔아라 뭐 이런 말 드리고 싶진 않네요. 그거는 목표가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시장이 주는 만큼 먹는 거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표가 있는 분들은 이 자리는 팔아주는 게 나쁘진 않은 거죠. 왜냐하면 3번이나 맞고 떨어진 자리입니다. 잠시라도 본전 매물이 나오겠죠. 물론 이제 뭐 강력하게 뚫고 뭐 20만원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 목표로 중단기 정도 될까요? 한 16만원 정도도 목표가로 선정하는 데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보면 어쨌든 카카오는 좀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주봉을 볼까요? 주봉도 볼린저 밴드를 이제 접선한 상태고요. 돌파하면 위로 좀 시세가 날 것 같습니다. 이런 장면 있죠.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. 만약에 들어가면 다시 또 박스권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. 네, 카카오 봤고요. 뭐 그 사이에 바뀌었네요. 우리 기술 투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기술 투자. 이건 주봉이고요. 1봉부터 볼게요. 어떻습니까? 이것도 시세를 주면 정말 이렇게 큰 시세를 주네요. 오랫동안 계속 조정받으면서 이쪽은 아예 매매 기간이 매매할 수 없는 자리로 빠졌었고요. 40일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네요. 40일이 아주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. 40일을 크게 붕괴하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매수 시점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. 이 자리, 오늘 종가 자리도 매수 시점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얘기는 아닙니다.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 얘기고요.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막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. 네, 분봉을 볼까요? 분봉을 보면 급등하고 좀 눌린 상태인데요. 여전히 이격 때문에 좀 좁혀지는 것 같고요. 이격이 좀 줄어들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진입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기적 흐름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. 시세를 이기고 있으니까요. 게다가 볼린저 밴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이거 굉장한 시세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. 오늘 거래도 좀 많이 터졌고요. 네, 이렇게 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.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은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남이 이렇게 하니까 사고 뭐 어떤 종목이 좋다 그래서 사고 이래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.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자기만의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접하다 보면 그리고 자금 관리를 잘하면 좋은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데요.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지르고 도박처럼 하고 이러면 정말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상품 같습니다. 그래서 주식은 좀 맞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. 오늘 하루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드디어 구독자가 1명 생겼어요.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전해드립니다. 1명이 어딥니까? 언젠가 100명, 1000명, 10,000명, 10만 명 되는 날까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